그러면 이 조희연, 아까도 이제 제가 묻다가 살짝 빗나간 건데, 조희연 판사가 기각을 했어요. 네.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단독으로. 네, 자기의 명예를 걸었죠. 대법원장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네. 이걸 어떻게 혼자 결정하겠냐. 네. 대법원과 정치적 고려를 하고 네. 대법원과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숙의하지 않겠냐. 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판사 모르세요? 출신한테 한번 따로 물어보시죠. 제가 따로 물어봤죠. 네, 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저는 판사 이런 아니고. 중차대한 일을 네. 이 법원 전체, 네. 사법부 전체의 분위기인데 네. 단독으로 낼 수 있겠냐. 네. 근데 이제 지금 좀 단독으로 냈다가 네. 그 이후에 눈에 튀지 않게 불법적이지 않은 척하면서 네. 상당한 대가를 받은 사례도 있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준웅 특검이 사실상 조준웅 특검이 예. 삼성 특검입니다. 2008년도에 이건희 회장을 위해서 선임된 특검인데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했죠. 불구속 기소를 했고 뭐 재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그 다음에 재판 잉크도 마르기 한 석 달 만에 뭐 단독 사면이 됐습니다. 특별 사면이 됐습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래서 쭉 이례적인 형사상의 프로세스를. 그때 기억이 나네요. 네. 그게 9월 달인가 재판이 진행됐고 네. 12월 말에 나홀로 11월 달인가 나홀로 사면이 됐고 네. 그때 무슨 평창 무슨 동계올림픽에 뭐 IOC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예. 뭐 필요하다. 사면이 필요하다고 해서 쫙 일사천리로 이재용에 대한 면죄부가 쫙 사법 절차랑 이건희에 대한 면죄부가 사법 절차나 행정부 최고 권력자를 통해서 쫙 진행이 됐거든요. 그거 참 뭐 그때 뭐 조준웅 특검 왜 이렇게 솜방망이 기소 이런 것들을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온 얘기인데 그 조준웅 특검의 아들이 삼성전자의 그냥 과장으로 특채가 됐답니다. 삼성전자 과장으로 그 사건과 전후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후에 삼성 특검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얼마 지났는지 날짜는 연도는 기억 안 납니다만은 삼성전자의 과장으로 특채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알려졌죠. 별다른 경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과장으로 특채가 됐다. 과장이라면 다른 경력이 있어야지 과장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좀 의아하다. 뭐 그런 얘기가 뭐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은 대가 속에 있는 거 아니었냐? 뭐 삼성 과장으로 들어가려면은 요즘 스펙도 좋아야 됩니다. 웬만해서 뭐 한두 개 그 외국어 정도는 능통해야 저는 그냥 되고. 들은 얘기만 전한 거고. 예. 언론 보도에도 나왔잖아요. 네, 보도에 나왔죠. 네. 교수님 언론 보도에도 나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 내용이? 나왔죠. 크게 그때 나왔어요. 그 삼성전자의 과장으로 특제가 됐었죠. 아주 뭐 그 핵심적인 회사죠 그룹 내에 거기 갔기 때문에 뭐 그게 그때 따라서 하니까 조준웅 당시 특검의 그런 도덕성, 윤리성 문제는 제기됐습니다만 법적으로 아무도 뭐 그렇게 뭐 거기에 대해서 단죄를 해야 된다. 뭐 요구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진 않지만 네. 조희연 판사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줘버린 거 아니에요?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대법원장의 뭐 명을 받아서 그 정도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저는 했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제 조희연 판사의 마음속에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2014년에 나름대로 향후 인사에 있어서의 그런 또 여러 가지 그 상황도 고려하지 않았을까. 보통 판사들이 그런 재판을 할 때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시선이 집중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향후 어떤 판결을 했는가가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아마 뭐 인간인 이상 조금은 뭐 머릿속에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너무 비겁하게 피해가시는데요. 근데 증거가 없었어. 예, 아니요. 추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갖고 2014년에 정인의 그 국정농단 비선실세 문건 나왔을 때 조응천 그 비서관만 잘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간에 돌아다니는 찌라시다. 그렇죠. 근데 검찰이 이제 지금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고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해서 검찰이 이렇게 사건을 마사지하는 거고 법원 차원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심하게 권력자의 눈치 아니면 법원 내의 또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고 사건을 마사지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희망은 없는 거죠, 사실은. 희망이 없으니까 대통령 탄핵시킨 거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은 탄핵시킨다 하더라도 사업부 자체의 예. 이 건강 자체가 흔들린다. 그렇게까지는 아직 속단할 필요는 없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아직 이것이 지금 본안소송이 아니잖아요. 문제를 예, 본안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게 너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비관할 필요는 없다. 예. 저는 사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오늘 그 보도에 보면 SK가 원래 뭐 70억인가 80억인가 추가로 요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30억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제 뭐 70억이라고 하는 70억 것도 있고. 받았는데 그래서 SK가 그때 그 뭐 K스포츠재단에 주겠다. 근데 왜 K스포츠재단에서 받는 척 하다가 노했잖아요. 노했어요. 노한 이유가 뭐냐? 최순실 씨는 그걸 비덱스포츠로 받아달라. 바로 주라. 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SK에서 판단을 해보고 안 준 겁니다. 우리는 K스포츠재단은 공익재단을 통해서 주지.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가 갖고 있는 개인 회사를 통해 주진 않는다. 예. 그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최순실 씨의 비덱스포츠가 외국에 있어요. 소유 구조도 애매합니다. 근데 그 거액을 80억이라는 그 돈을 준다. 그거는 자금세탁방지법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못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는 거죠. 이 부분을 전 특검이 양쪽을 비교를 해보라는 겁니다. 왜 SK는 줬는데 아니 재판부가 비교해야죠. 특검 재판부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강을 해서 영장을 재청구를 한다든지 본안 소송을 갔을 때 그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포인트를 주고 지금 들이대야 된다는 거죠. 저게 며칠 전부터 얘기가 나왔거든요, 변호사님.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스갯소리 뭐라 그랬냐면 SK 최태원 최재원은 징역밥을 한번 먹어본 그 공포감이 있어서 이게 자칫 잘못해서 또 들어갈까봐 왜 자꾸 너희들 그 뇌물이나 이게 그 자금 세탁보다 뇌물이 더 큰 거죠. 그렇죠. 그거에 저촉될 수 있게끔 이상한 데다가 달라 그러냐. 미르 K스포츠는 어쨌든 재단을 만든 거기 때문에 재단에 출연하는 거야 할 수 있겠지만 못하겠다. 라고 하는 건 잠정적으로 그 안에 이게 뇌물적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법무팀들이 판단했을 거란 말이죠. 당연히 자문 받았겠죠. 예. 정말 이례적이죠. 이렇게 최순실 일가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돈을 쏴주는 거는 사실상 이 삼성 재벌밖에 없죠. 그래서 SK도 안 하는 일을 왜 삼성을 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뭔가를 바랬던 거로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220억 약속하고 실질적으로 30억 정도밖에 안 갔는데 실제로 한 돈은 이게 뭐 뇌물로 큰 돈이냐? 30억 큰 돈 아니에요? 그럼요. 1억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은 10년 이상 또는 무기. 그렇죠. 1억도 아니고 38억인데 뭐. 근데 그걸 왜 이렇게 가볍게 봤을까요? 200억에 비해서 가볍다는 건가요? 상식 바뀌죠. 이번에 뇌물 그 구속영장 청구됐는 데는 SK하고 비교 그 내용은 없었나 보죠? 그 내용은 뭐 제가 뭐 지금 구속영장을 안 받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아마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이렇게 칠 때는 그러니까 본안 소송을 대비해서 다 까지는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다 숨겨놓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다 나와버리면 저쪽에서 상대방이 다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이번에는 충분히 이 정도만 해도 구속될 거라고 조금 쉽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쉽게. 그리고 촛불도 워낙 세니까. 세니까. 알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데요. 특검이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규철 특검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뭐 매우 유감이라는 말을 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겠다. 해서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제 나왔던 보도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2월 첫째 주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명절 지나자마자요? 네네. 이제 아주 예의 바른 설이 분들이에요. 지나고. 왜냐하면 설은 치르고 조사하겠다. 근데 아마 뭐 설에 대통령이 또 기자를 만날지 안 만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때 22일 날 만난다는 설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지금 그때 1월 1일에 그렇게 기자들을 만난 다음에 오히려 여론이 굉장히 좀 비판적이었잖아요. 뭐 대통령한테 비판적이었던 거는 뭐 대통령이 별로 신경 쓰진 않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기자들 사이에서 이런 간담회에 동원됐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비판이 많이 나왔잖아요. 왜 질문도 제대로 못하냐. 네, 질문도 제대로 못하는데 왜 거기 가서 시간이 불과 15분밖에 주지 않았었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항의 없이 다들 이제 갔던 거거든요. 근데 뭐 그런 행위에 대한 불만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청와대 기자단 사이에서는 뭐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또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다면 보이콧을 하겠다라는 매체도 있고요. 근데 물론
뭐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다른 매체가 하나 들어가더라도 이게 그거는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긴 한데, 근데 어쨌거나 뭐 설이 지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하겠다고 특검에서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일단 뭐 삼성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뭐 기각은 됐지만 뭐 앞으로 뭐 SK나 뭐 CJ나 이런 쪽으로도 계속 수사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뭐 이런 삼성의 이런 문제들은 기각은 됐지만 흔들림 없이 아마 특검은 진행을 할 거다라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 이후에 2월 첫째 주에 네. 수사할 계획이다. 이번에 이제 삼성 기각된 이유 중에 하나도 네. 공여자는 있는데 수뢰자가 조사를 하지 않고 이거 네, 어떻게 그렇죠. 뇌물로 이거 구속 기소를 하느냐라고 하는 논리가 있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것까지도 보강을 좀 해서 한 번 더 삼성에 대해서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어쨌거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를 하건 안 하건 박근혜 대통령이 할 얘기는 굉장히 뻔하지 않습니까? 뻔하고 그거 어떤 얘기를 할지는 우리가 다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뭐 진술을 받아서 그거를 다시 재청구를 할까는 여부는 좀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을 일단 만나서 대면 조사를 해야 좀 그 이후의 일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네.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불행한 사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사에 응하지 않는 불행한 사태는 없어야 된다. 예, 공자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오늘 두 분 다 그렇게 점잖으세요. 네, 제가 철학과를 나왔거든요. 철학과 나오셨어요. 농담이고 그런 불행한 사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헌법이 대통령에 대한 특권, 형사상의 불소추 특권이죠. 불소추 특권을 부여한 취지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괜히 뭐 불려다니면서 방해하지 말라는 건데, 지금 그 대통령으로 직무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예. 없는데 뭐 소환 조사에 거부한다 이러면은 충분히 체포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헌법이 대통령의 특권을 부여한 취지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데 방해하지 말라는 건데, 지금은 그런 권한 행사 자체가 없으니까 얼마든지 말 안 들으면은 형사 처벌을 위한 그 전 단계로서 체포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체포해봐야 뭐 드라마 보는 시간 좀 뺐을 건데요. 뭐 수사 받는 거죠, 와서. 그럼요. 네, 안 오면은 와서 수사 받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평등하다. 네. 대통령 수사를 해놓고 나면 네. 삼성 재청구할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더 자료를 보강한다면 재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또 선택의 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 교수님. 네. 나머지 재벌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는데. 그렇죠. 뭐 삼성이 사실 가장 그 많은 돈을 또 전해줬고, 예. 또 최순실 일가한테 직접적으로 전해 유일한 당사자 않습니까? 그 당사자들이 지금 일단은 빠져나간 건 아니지만, 예.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한다면 자기들한테도 그렇게까지 그러면 법원에서 좀 봐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뭐 지금 이 SK 같은 경우는 사면을 지금 거래했다는 그런 또 의혹도 있기 때문에 SK도 아직 마음을 놓기는 좀 저는 이르다. 또 이 법원에서 이 사면을 거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또 별개의 사안이니까, 또 어떻게 그리고 또 지금 또 조희연 판사가 또 이 영장 전담 구속 영장을 심사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예. 또 나머지 두 사람의 또 판사는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롯데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데 변호사님 아까 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번에 네. 최순실 게이트는 다 조희연 판사가 전담한다. 전담한다기보다는 그렇게 뭐 지금까지 왔죠. 예. 그럼 앞으로 나머지 재벌들도 이분이 하지 않을까요? 뭐 특별하게 뭐 변동이 없을 수도 있죠. 계속 할수 이분한테는 있죠. 기회가 가네요. 네, 할 수도 있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회. 제가 아는 거는 재청구를 하면은 그 기각했던 판사 아닌 다른 판사한테 아니 간다는 근데 거죠. 이후에 이제 지금 그 줄 서 있는데 줄 서 있는 다른 재벌들은 뭐 이 또 이분한테 조판사한테 갈 가능성이 뭐 많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네. 예를 들어 롯데, 네. SK, CJ 이런 데가 당신들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그 영장을 그 발부하려면. 중한 범죄를 저질렀고 예. 플러스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예.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겠네요. 더 그러면. 이제 사실 중재라고 보여지는 삼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나머지 사실은 삼성에 비하면 그렇게 뭐 심각한 범죄는 아니거든요. 예. 다 미라고 K스포츠에만 준 거 아니에요? 예, 나쁘긴 하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뭐 좀 다른 재벌들은 이번 영장 기각을 좀 마음에 어떤 안식, 약간의 편해졌다, 좀 편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네. 아까도 이제 계속 얘기했는데 영장 기각이 국민들은 이게 꼭 무죄로 가는 길 아니냐? 두 가지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죄 아니냐? 그럼 만약 무죄라고 하고 이 처벌에 대한 수위가 좀 낮아진다고 한다면 결국 또 매번 얘기하지만 헌법 위반은 헌법과는 관계없다고 하더라도 네. 헌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이번 사안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근데 저는 뭐 지금 그 탄핵소추에 관련돼서는 지금 그 헌법재판소가 5가지를 지금 그 사유로 지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하나가 5번째가 뇌물죄거든요. 첫 번째 뭐 국민주권주의 위반 이 부분은 뭐 명백하게 보이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그 언론 자유 부분은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이 아주 뭐 명백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번에 기각이 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삼성이 강요를 당했다, 피해자다 이런 측면이 통했다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 코스프레가 먹힌 거죠. 먹힌 거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탄핵소추 사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직권남용이거든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명백해지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렇죠. 5번째 직권, 그러니까 4번째입니까? 4번째 직권남용. 두 번째. 권한남용. 권한남용. 권한남용 부분이 더 명백해진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크게 대세 지장은 당신이 강요받았다라고 하는데 강요받았다는 부분 인정하겠다. 그러면 결국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렇죠. 권한남용 대통령 측을 정당하게 수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재단 팔목 비틀어서 돈 뜯어내는데 그렇죠. 썼다. 이래나 저래나 걸린다는 거죠. 근데 아마 뇌물죄가 걸린다고 한다면 아마 탄핵을 그 부분을 지금 심사하는 현재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더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세에 큰 지장은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그런데 변호사님, 최순실 안종범 공판 증인으로 나온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이 또 폭탄 발언했어요.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거거든요. 돈을 얼마큼 내라. 그리고 기업을 어느 규모로 해라. 그렇죠. 자기도 일방적으로 지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안종범 수석이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뭐 지금 건강 상태도 안 좋아서 지금 뭐 술술 불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어떤 권한 남용이라든가 이런 좀 폭압적인 어떤 권력 행사에 대한 뭐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회장이 또 뭐라 그랬냐면 재단 설립 과정에도 처음에는 뭐라 그랬냐면 전경련이 자발적으로 했다. 그러다 왔다 갔다가 이제 뭐 이 재판 과정에 나와서 청와대 직접 개입했다. 왜냐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보는 거죠. 사실대로 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앞으로 과정이?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직접적인 권력 남용 이런 것들이 뭐 분명하게 이제 증거로서 여러 가지 이제 진술로서 탄핵소추의 두 번째 권한 남용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과는 근데 또 뭐 뇌물죄 성부와는 별로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뇌물죄는 국가 권력을 행사하면서 돈을 받고 대가적으로 행사했다는 그런 것들이니까 뭐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이라든가 재산상의 이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엄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죠. 알겠습니다. 그 특검의 분위기가 뭐 좀 지치는 기색은 안 보이던가요? 네, 뭐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들 얘기를 들으면 뭐 이렇게 지친 기색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좀 이번 뭐 영장 청구가 결국에는 조희연 판사에 의해서 무산이 좀 되긴 했지만 뭐 앞으로도 계속 뭐 수사할 거는 워낙 많고, 또 분과별로 되게 특검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팀으로 나눠져 있죠. 뭐 뇌물죄를 조사하는 팀이 있고 또 블랙리스트를 조사하는 팀이 있고 하여튼, 게다가 또 계속 그 관련된 고소고발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 밤낮 없이 지금 일하는 분위기고, 뭐 그때 오늘 아침에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무겁긴 했는데 뭐 지금은 그렇게 뭐 크게 차이가 이전하고 나지는 않는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희연, 아까도 제가 묻다가 그 살짝 빗나간 건데, 조희연 판사가 기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단독으로. 자기의 명예를 걸었죠. 대법원장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이런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걸 어떻게 혼자 결정하겠냐. 대법원과 정치적 고려를 하고 대법원과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숙의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판사 출신한테 따로 한번 물어보시죠. 제가 따로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저는 판사 이런 중차대한 일을
대법 이 법원 전체, 네. 사법부 전체의 분위기인데 네. 단독으로 낼 수 있겠냐? 네. 근데 이제 지금 좀 단독으로 냈다가 네. 그 이후에 눈에 튀지 않게 불법적이지 않은 척하면서 네. 상당한 대가를 받은 사례도 있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준웅 특검이 사실상 조준웅 특검이 삼성 특검입니다. 2008년도에 이건희 회장을 위해서 선임된 특검인데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했죠. 불구속 기소를 했고 뭐 재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그 다음에 재판 무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비관할 필요는 없다. 저는 사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오늘 그 보도에 보면 SK가 원래 뭐 70억인가 80억인가 추가로 요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30억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제 뭐 70억이라고 하는 70억 것도 있고. 받았는데 그래서 SK가 그때 그 뭐 K스포츠 재단에 주겠다. 근데 왜 K스포츠에 대해서 받는 척 하다가 노했잖아요. 노했어요. 노한 이유가 뭐냐? 최순실 씨는 그걸 비덱스포츠로 받아달라. 바로 주라. 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SK에서 판단을 해보고 안 준 겁니다. 우리는 K스포츠 재단은 공익재단을 통해서 주지.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가 갖고 있는 개인 회사를 통해 주진 않는다. 그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최순실 씨의 비덱스포츠가 외국에 있어요. 소유 구조도 애매합니다. 근데 그 거액을 80억이라는 그 돈을 준다. 그거는 자금세탁방지법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못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는 거죠. 이 부분을 전 특검이 양쪽을 비교를 해보라는 겁니다. 왜 SK는 줬는데 아니 재판부가 비교해야죠. 특검 재판부가 비교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또 여러 가지 그 상황도 고려하지 않았을까? 보통 판사들이 그런 재판을 할 때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시선이 집중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향후 어떤 판결을 했는가가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아마 뭐 인간인 이상 조금은 뭐 머릿속에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너무 비겁하게 피해가시는데요. 근데 증거가 없었어요. 예. 아니요. 추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갖고 2014년에 정윤회 그 국정농단 비선실세 문건 나왔을 때 조응천 그 비서관만 잘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간에 돌아다니는 찌라시다. 그렇죠. 아니 근데 검찰이 앉아 지금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고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해서 검찰이 이렇게 사건을 마사지하는 거고 법원 차원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심하게 권력자의 눈치 아니면 법원 내의 그 또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고 사건을 마사지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희망은 없는 거죠, 사실은. 희망이 없으니까 대통령 탄핵시킨 거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은 탄핵시킨다 하더라도 사업부 자체의 이 건강 자체가 흔들린다. 그렇게까지는 아직 속단할 필요는 없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직 이것이 지금 본안 소송이 아니잖아. 잉크도 마르기 한 석 달 만에 뭐 단독 사면이 됐습니다. 특별 사면이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래서 쭉 이례적인 형사상의 프로세스를. 그때 기억이 나네요. 그게 9월 달인가 재판이 진행됐고 12월 말에 나홀로 사면이 됐고 그때 무슨 평창 무슨 동계올림픽에 뭐 IOC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필요하다 사면이 필요하다고 해서 쫙 일사천리로 이재용에 대한 면죄부가 쫙 사법 절차랑 이건희에 대한 면죄부가 사법 절차나 행정부 최고 권력자를 통해서 쫙 진행됐거든요. 그거 참 뭐 그때 뭐 조중훈 특검 왜 이렇게 솜방망이 기소 이런 것들을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온 얘기인데, 그 조중훈 특검의 아들이 삼성전자의 그냥 과장으로 특채가 됐답니다. 삼성전자 과장으로. 그 사건과 전후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후에. 삼성 특검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얼마 지났는지 날짜는, 연도는 기억 안 납니다만은 삼성전자의 과장으로 특채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알려졌죠. 별다른 경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과장으로 특채가 됐다. 과장이라면 다른 경력이 있어야지 과장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좀 의아하다. 뭐 그런 얘기가 뭐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은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니었냐? 삼성 과장으로 들어가려면은 요즘 스펙도 좋아야 됩니다. 웬만해서 뭐 한두 개 그 외국어 정도는 능통해야 되고. 저는 그냥 들은 얘기만 전한 거고. 언론 보도에도 나왔잖아요. 보도에 나왔죠. 교수님 언론 보도에도 나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나왔죠. 그게 나왔어요. 그 삼성전자의 과장으로 특채가 됐었죠. 아주 뭐 그 핵심적인 핵심적인 회사죠 그룹 내에 그게 갔기 때문에
뭐 그게 그때 따라서 하니까 조준웅 당시 특검의 그런 도덕성, 윤리성 문제는 제기됐습니다만 법적으로 아무도 뭐 그렇게 뭐 거기에 대해서 단죄를 해야 된다. 뭐 요구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네. 그렇진 않지만 네. 조희연 판사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줘버린 거 아니에요?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대법원장의 뭐 명을 받아서 그 정도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저는 했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제 조희연 판사의 마음속에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2014년에 나름대로 향후 인사에 있어서의